반갑습니다. 오늘은 을사일주 사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을사일주가 이 욕상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욕상간이라는 것은 이 상간이라는 자체가 자유로운 거죠. 그러면서 틀을 벗어나서 아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이제 상간이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사주가 그런 상간을 가지면서도 이 상간이 정간을 또 장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간을 만드는 어떤 틀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를 추구하지만은 결국은 관에 의해서 합돼서 맹암합을 하고 있죠. 산중의 경건가. 그래서 관을 장생시키는 또는 나의 활동, 이 상간적 활동으로서 관을 더 관스럽게 관을 완성시켜주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국가를 만들 때도 처음에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혼란스러울 때 그 관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범법행위라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을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욕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욕지라는 것이 자기를 뽐내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사일주가 언변이 뛰어나고 좀 말주변이 좋은, 그러면서도 특히 관에 대해서 관을 잘 요리를 잘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을사란 자체가 을목이 화초고 사하가 꽃이라면 이 을목이라는 작은 나무가 사하라는 큰 꽃을 딱 피워가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딱 맺는, 그죠? 그래서 화려하게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 실체, 결실을 담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여튼 기본적으로 을사일주들은 좀 사람이 센스 있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죠. 단 이 고란살에 녹공망이 되기 때문에 좀 외로움을 많이 타서 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있죠. 그래서 되게 우리 이 속설에 을사일주는 뭐 아이 놓고도 을사 안고 도망간다,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배우자궁이 좀 불안한. 왜냐하면 이 고란살에 이 녹공망이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채워줄 자기 편을 찾아서 이미 자기가 이 내면에 자기 내부에 자기 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파랑새를 마치 뭐 이렇게 찾으러 갔다가 집안에 있는 걸 나중에 깨닫는 듯이, 그래서 밖에서 항상 뭔가를 찾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을사일주 중에 여기 보면 이는 추글의 을사일주입니다. 우리가 추글이라는 것은 섣달, 이 동짓달보다 더 추울 때가 추글이잖아요. 이 추글의 을목입니다. 이 추글의 을목이 되면 인동초가 되죠. 인내, 이런 아주 힘들고 그러면서 차고 그러면서 이렇게 뭡니까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인동초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이 축이라는 환경에서 임수개서라는 인성이 혼잡하게 딱 드러났죠. 그러면 대개 이런 분들은 그런 인성의 바다, 지식과 지혜, 그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환경의 영향을. 그런데 이러한 인성들이 지식이나 자격이나 정보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월간에 있는 이 식신을 극해버리죠. 수극화. 이것이 이제 도식작용이 되죠. 도식작용. 말하자면 공부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지식에 빠져서 사람들의 도움에 빠져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활동성을 잃는다, 이론에만 충실하고 현실성이 없다, 이런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정간에 있는, 정간은 우리가 기요, 생각이요, 정신이요, 사상이죠. 이 사람의 정신과 사상은 인성을 중시하고 이론을 중시하고 근본을 중시하고 원리를 중시하고 화라는 실체, 현상, 활동성, 이런 것을 무시한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런 분들은 공부만 하고 그걸 잘 써먹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죠. 엄마로 치자면 자식을 너무 통제하는 사람이고 일반적으로는 생각 많이 하다가 행동을 못 옮기는 그런 백면서생,
모습이 이런 도식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지를 보면, 지지는 현상이잖아요. 지지를 보면 사유축이라는 금구글이 났습니다. 이건 관이죠. 그래서 이분은 인성을 추구하지만은 관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주다. 관이라는 것은 명예, 뜻, 관념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사유축이라는 편간에 잡혀 있죠. 그러면 되게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그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사유축에, 이 사유축 되면 아주 험난하게 수행하는 분을 말하죠. 그러면서 인성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수행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유축이라는 편간으로, 우리가 칠살 편간, 이것은 강압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그죠? 나를 가두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행자가 이렇게 편간의 편인을 가지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우리가 2판이 있고 4판이 있다면 이리 되면 이제 이 2판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분이 식신상간이라는 이러한 화를 가지고 이 힘든 고뇌의 세상, 고해의 세상을, 그죠? 하급금, 식신제살, 상간 합살하는 사주죠. 말하자면 이분이 아주 엄격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식신제살, 이 깨닫는 중생들을 일깨워주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 고난의 세상에 화나는 빛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행태의 사주입니다. 사유축이라는 연월에 있는 이런 편간의 어려움을, 고해를 이런 사옴이라는 화로서 그것을 하급금, 식신제살, 그죠? 해결해주는 그런 정신적 해결사의 사주가 되는 거죠. 요는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운에서 이 하운을 만나줘야 되죠. 근데 이분이 57세 전까지는 신유술이라는 금의 기운, 이 간살이 강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만 엄격하게 하지, 오히려 도식작용이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이분이 그냥 수행성만 되는 거지, 수행하는 사람만 되는 거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축이라는 이 칠살이 바로 작용을 해서 아주 힘들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엄격한 수행자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주 힘든, 그죠? 끼니를 유지하기가 힘든 정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욕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재밌게, 그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인경변을 통해서 이 관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축이 너무 단단해져 버리면 그러한 기운마저도 뭡니까? 이 칠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식상, 일 자체가 전부 편간이라는 고행으로, 고난으로 다 변해버리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서 고행을 하는, 그죠? 그러면서 인성이라는 다양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근데 이분은 57세를 기점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제 57세 이전에 이분을 알고 57세 이후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추정하기로 이분이 57세 이후부터 좀 바뀔 것 같아요. 사옴이라는 화국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그 이론에서 벗어나가지고 57세를 지나면서 사옴이라는 이 화의 현실성 또는 포교성을 가지고 적극 현실에 포교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밝음을 주는 그런 현실, 수행성에서 벗어나가지고 현실적으로 포교를 하는,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경자년은 이 좌우충을 딱 치면서 올해 경자년은 조금 힘들겠죠. 이 세처가. 여튼 우리가 이 엄격한 수행자로서의 삶이 상당히 어울리는, 그러면서 후반부에 특히 이렇게 화운을 만났을 때 현실적으로 이 현실에 있는 고해를 해결해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큰 선임이 되는, 그죠? 사랑 신세이지만은
이 식상으로서 관을 해결해주는 그런 수행성이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길을 제시할 수행자 사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